안녕하세요. 귀한 사람들 인공호흡 편을 진행하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정원호입니다. 난청을 가진 분들이 보청기를 해도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공호흡 수술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본인이 인공호흡 수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할 경우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문일증 교수를 모시고 인공호흡 수술 대상의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귀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문일준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강의 영상을 보시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인공호흡, 그 중에서도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공호흡 대상자 선정에 앞서서 먼저 난청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재활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정상, 경도 난청, 중도에서 중고도 난청까지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공호흡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상이나 경도 난청에서는 특별하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거나 아니면 불편함이 약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활을 특별히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고요. 이 중도나 중고도 난청에서는 보청기를 보통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공호흡은 바로 이 청력 역치가 70dB 이상인 고도 난청 또는 심도 난청에서 저희가 인공호흡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공호흡은 고심도 난청의 획기적인 치료법입니다. 이 인공호흡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아마 지난 편에서 들으셨겠지만 어떤 것이냐면은 달폐관 내에 유모세포가 많이 망가져서 달폐관이 이제 그런 소리 신호를 정기적인 신호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 이런 고심도 난청 환자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달폐관 내에 정기적인 자극을 직접 줄 수 있는 이런 전극을 삽입하고, 이런 전극이 청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함으로써 소리를 듣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공호흡을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적용이 되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1세 미만에서는 양측 심도 이상의 난청 환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가 있겠고, 특히 3개월 이상의 보청기를 꼭 사용해보고 보청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청능 발달에 진전이 없는 경우에 수술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1세 이상에서 19세 미만까지의 이런 소아와 청소년 계층에서는 양측 고도, 즉 70dB 이상의 난청이면서도 3개월 이상 보청기를 착용하고 청능 발달에 진전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인공호흡 수술의 대상이 됩니다. 19세 미만까지는 양측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측의 난청이 있을 때 양측 인공호흡 수술을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9세 이상에서는 1층만 지원되게 되고요. 그래서 19세 이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양측 고도, 즉 70dB 이상의 난청 환자이면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우리가 단음절어에 대한 어음 변별력이나 또는 문장 언어 평가가 50%가 안 나오는 경우에 우리가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아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그 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실하게 정한 청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지 정확한 청력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검사로는 청성 뇌관 유발 반응 검사라든지 청성 지속 반응 검사, 이음양 방사 검사 등이 있겠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성 뇌관 유발 반응 검사입니다. 이 검사 수치가 양측 90dB 이상 또는 70dB 이상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고, 그와 더불어서 주관적으로 시각강화 청력검사나 놀이청력검사 등을 시행을 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청력이 좋은지, 그리고 청력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최소 2회 이상 반복해서 우리가 이런 기준에 맞는 소견이 나온 경우에, 그리고 보청기를 3달 이상 착용했어도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은 마찬가지로 정확한 청력 검사가 필요한데 객관적인 검사로는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를 시행을 하고 주관적인 검사로 수능 청력 검사와 보청기 착용한 상태에서 언어평가에서 문장 언어 검사나 단음절 검사를 시행을 해서 이런 검사 결과들이 이런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양측 70dB 이상의 소견이 나온다 하더라도 문장 언어 검사나 단음절 검사에서 50% 이하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움이 되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의 선택에 따라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비급여나 아니면 선별급여로 본인 부담금을 좀 많이 이제 내면서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쉽게 얘기해서 한쪽에 고심도 난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반대측이 정상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반대측이 중도에서 중고도 난청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한쪽이 고심도 난청인 경우에는 수술을 해주면 다시 양쪽 귀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주파 난청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청력 역치는 70dB이라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주파 난청이 심해서 자음 변별이 잘 안 되고 따라서 전체적인 어음 변별력이 저하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청기보다는 인공와우가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선별급여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의 후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와우는 보청기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심도 난청 환자에게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분 중에도 인공와우를 받아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사실 이제 인공와우라고 하면은 그 이제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듯이 달팽이관의 기능을 대체하는 그런 기기입니다. 달팽이관이라는 것은 청신경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인공와우가 직접 청신경을 자극하는 기계거든요. 따라서 청신경이 굉장히 튼튼하고 그 다음에 정보 전달을 잘 해줄 수 있을 때만 인공와우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 환자들에서는 난청의 원인이 달팽이관이 아니라 청신경인 경우가 있고 그래서 청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천성 난청에서는 청신경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 청신경 기형인 경우가 그런 경우겠고 후천성 난청에서는 우리가 청신경에 종양이 생기거나 아니면 청신경에 병증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수술에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술 전에 청신경이 존재한다든지 아니면 청신경의 기능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어떻게 검사할 수가 있죠? 네, 수술 전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검사가 CT와 MRI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와 MRI 상에서 청신경이 잘 보이고 그 다음에 굵기가 굉장히 굵은지 그리고 청신경의 경로에 다른 종양이나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청신경 병증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와 이음양 방사 검사라는 이 두 가지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병증 여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술정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알 수 있으니까 네. 이 수술을 위해서는 술정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술정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 건강보험 대상자의 나이 기준을 보면 1세 이전과 1세서부터 19세, 네. 19세 이상의 기준으로 나누었는데 혹시 수술할 당시에 그 나이 제한은 없을까요? 네, 사실 수술할 때는 나이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세 미만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빨리 수술할수록 예후가 좋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을 빨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한 8개월 정도부터는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 사실 6개월 때 수술을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뭐 예를 들어서 90세 95세라 하더라도 만약에 신체가 건강하고 인지 기능에 장애가 없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수술을 했을 때 남은 이제 여생을 잘 들으시면서 지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나이는 사실은 제한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린 나이는
마취에만 견딜 수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는데 네. 아까 강의하실 때 보니까 3.5세의 나이 이내 수술을 하시면 그래도 언어 발달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그 정도의 레인지에서 수술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할 거면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 네. 하는 개념이겠죠. 예, 맞습니다. 3.5세는 조금 옛날에 나온 논문이고 그 이후에도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는데 사실은 12개월 이전에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수술하거나 이런 이제 굉장히 빠른 나이에 수술한 그룹이 가장 예후가 좋습니다. 네, 요즘 추세는 빨리 하는 추세다라고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도 93세 노인을 수술해 본 적이 있는데 인지 기능이 좋고 그리고 신체 기능이 좋다 그러면 네. 나이가 들더라도 수술했을 때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나이 제한은 크게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건강보험은 되지 않지만 인공화호로 청력에 도움이 되는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경우 선별급여로 본인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수술을 하시면 네. 듣는 것이 훨씬 좋아지겠죠?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측에 고심도 난청이 있을 때 우리가 반대측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한쪽 귀로 듣기 때문에 사실 소리 방향성 감별도 어렵고요. 그런 분들이 와서 외래에 오셔서 얘기하시는 가장 큰 불편함이 핸드폰이 벨소리가 울리는데 내 핸드폰을 내가 찾을 수가 없다. 어느 쪽에서 울리는지 몰라서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시끄러운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께 우리가 귀가 두 개가 있는 것은 다 양쪽으로 들어서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다시 양쪽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했을 때 환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이전보다 대문는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또는 소리 방향성을 좀 알 수 있어서 훨씬 좋습니다 라고 많이들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보청기로 언어 이해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70dB보다 청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결국은 이제 안쪽에 있는 유모세포, 달폐관 내에 있는 유모세포가 많이 망가졌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 인공화호 수술을 해주면은 훨씬 더 어음 인지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에 네. 건강보험 대상의 기준도 좀 네.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이거는 저희 영역이 아니라 약간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정책이니까는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사실 학회 차원에서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저희가 정부에다가 이런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건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마 학회에서도 만약 이런 인공화호 대상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인공화호 수술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요약하면요, 보청기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심도 남청 환자들에게 인공화호 수술의 대상이 되겠고요. 인공화호 수술을 하시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수술에 대한 나이 제한은 없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단지 건강보험에 대한 적용을 받으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요양급여 대상 기준에 맞는지 출정 검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귀한 사람들의 인공화호 편에서 인공화호의 대상의 선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댓글을 남겨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